안녕하십니까. SCP-096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96, 이름 부끄럼쟁이, 격리 등급 유클리드. 해당 개체는 정사각형 크기의 밀폐된 강철 큐브로 만들어진 격리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격리실의 금이나 구멍 등 균열이나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1-1. 또한 격리실에 출입할 때는 그 어떤 카메라나 광학기기, 녹화 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보안 직원 및 관리자는 개체가 격리실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 설치된 압력 센서와 레이저 센서를 수시로 확인 및 기록해야 합니다. 두 번째, SCP-096은 약 2.38m의 큰 키를 가진 인간형 생물체입니다. 개체는 매우 적은 양의 근육을 가지고 있으며 영양실조 초기 증상을 보입니다. 특징으로는 길이 약 1.5m의 긴 팔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신체에 비해서 비정상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는 혈색이 없다 못해 색소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잿빛이 돌며 몸 어디에도 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 최근 추위내성 실험을 진행했었는데 이 전까지 알려진 바로는 영하 18도 이하로 내려가면 움직임이 둔해지고 서서히 얼어붙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실험으로 영하 5도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 온도의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험으로 SCP-096은 추위에 내성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 번째, SCP-096의 입은 보통 인간의 입보다 4배 정도 더 크게 벌어집니다. 얼굴 또한 보통의 인간과 비슷하나 회색의 눈동자와 큰 입이 차이점입니다. 때문에 개체가 앞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뇌도 인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뇌의 기능이나 지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다행히도 SCP-096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순하며 격리실 내부의 압력 센서의 기록에 의하면 개체는 하루의 대부분을 격리실 동쪽 벽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직접 보거나 부끄럼쟁이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 사진 상관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부끄럼쟁이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비명을 지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대면 후 약 1에서 2분 후 부끄럼쟁이는 자신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SCP-096의 얼굴을 본 대상은 SCP-096-1로 분류됩니다. 4-1. 현재까지 기록된 부끄럼쟁이의 속도는 시속 35km에서 km이고 이는 SCP-096-1과 SCP-096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질이나 방법으로도 부끄럼쟁이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SCP-096-1이 어디 있는지 또한 부끄럼쟁이를 막는 데 큰 효과는 없었으며 부끄럼쟁이는 096-1의 위치를 직감적으로 아는 듯이 보였습니다. 4-2.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가지의 방법으로 부끄럼쟁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은 사람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려진 부끄럼쟁이의 얼굴을 본다면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점점 실제와 비슷하게 디테일을 점층적으로 높이며 실험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습니다. 4-2 SCP-096-1이 있는 위치에 도착하면 부끄럼쟁이는 SCP-096-1을 죽이고 합니다. 많은 실험이 있었지만 모든 실험에서 SCP-096-1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 부끄럼쟁이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서 온순하게 앉아 있었으며 잠시 후 평정심을 되찾으며 완전하게 온순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원래 살던 지역인 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최근 박사는 SCP-096에 처분 요청을 했고 현재 승인 대기 중입니다. 사유는 최근 퇴역한 대령의 작전 내용 때문이었는데요. 작전 중 대령의 부하들이 SCP-096의 얼굴을 봤고 그 결과는 굉장히 참혹했다고 하는데 총을 맞으면서 병사의 다리를 잡아뜯고 집중사격으로 살점이 뜯겨나가는 와중에도 저지는커녕 오히려 더 날뛰었다고 합니다. 탱크를 휴지 조각처럼 날리고 엄청난 완력을 본 대령은 대전차 무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직격으로 맞은 개체는 상체가 반쯤 날아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사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96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08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안전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08 이름, 좀비 전염병 격리 등급, 유클리드 SCP-008에 대한 연구는 극비사항이며 보안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대통령에게도 공개가 불가하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연구를 극비로 진행하는 이유는 SCP-008을 다른 무엇들과 합성하는 연구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SCP-008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의 감염률과 치사율, 노출된 점막 및 모든 체액을 통해 전염. 두 번째, SCP-008의 표본은 5등급 생물 재해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든 규약이 적용되며 시설이 붕괴될 정도의 정치적, 군사적 충돌, 정전 혹은 8시간 동안 요원이나 외부 채널과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각 및 피폭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1 시설에서 나온 요원은 4개월 동안 검역 조치를 받아야 하며 격리가 실패한다면 해당 요원 또한 소각 및 피폭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2 최근 새로운 책임관리자를 새로 뽑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기존 관리자가 소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임 관리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소각되었는지 신임 관리자로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수칙서 마지막에 남겨드립니다. 세 번째, SCP-008에 잠깐이라도 노출된다면 3시간 이내로 아래의 증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열을 동반한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시간이 지나면 심한 치매 증상도 보입니다.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나고 약 20시간 후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12시간 후 혼수 상태가 시작됩니다. 혼수 상태가 된다면 죽기 시작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포 괴사 증상이 나타납니다. 적혈구가 산소 저장 용량을 늘려 혈류가 느려지고
근지구력과 근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신경과 근육 체계가 몇 시간 동안 전반적인 기능 장애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감염자가 어떠한 음식물이나 영양소 섭취 없이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신진대사가 매우 낮은 수준까지 감소합니다. 총상 및 관통상 같은 큰 부상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혈액의 점성이 높아집니다. 뇌에 손상이 생겨 인지 능력과 전반적인 행동 자체가 저하되며 불규칙해집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해 움직일 수 없는 뇌사 상태가 됩니다. 손상된 신경 구조에 적응할 수 있지만 서 있는 것과 두 다리로 균형을 잡는 것, 걷기, 물기, 잡기, 기어다니기 등 기본적인 움직임만 보일 수 있습니다. 감염자는 가까이에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이나 소리, 냄새에 강한 반응을 보이며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완전히 감염된 대상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두개골을 완벽히 부셔야 됩니다. 네 번째, 1959년 SCP-008이 발견된 이후 전 세계에서 G2 기지를 찾아 제거하는 협상을 맺으면서 구소련과 협력 관계로 지낸 기간이 짧게 남아 있었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난 후 러시아 관할이었던 SCP-008의 소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관련 조사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임 관리자는 약 4년 동안 여태까지 있었던 관리자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능숙하고 철저하고 가장 안전하게 SCP-008을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그렇듯 작은 실수가 그를 감염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잠잘 시간도 없이 바빴던 기간이 있었는데 피곤함에 찌든 전임 관리자가 방호복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아주 미세한 작은 틈새가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게 개체와 접촉이 이루어졌고 위에 나왔던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좋은 실험체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실수로 감염된 것이 아니고 윗사람들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떠드는 소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위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08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19KO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19KO, 이름 철수와 영희, 격리 등급 안전. SCP-019KO 이하 편의를 위해 019KO로 칭합니다. 019KO는 190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019KOM은 하고 있었으며 019KOF는 불명예 도서 4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019KO에 의해 자동차, 신호등, 손가방, 목걸이 등이 영향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도시 일대가 마비되었습니다. 1-1 019KO 격리를 위해 1차 격리 요원을 투입했으나 제압 직전 요원들이 소지한 권총을 019KOF가 인지하는 순간 투입된 요원 12명이 그 자리에서 불명예 총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2차 격리 요원들이 원거리에서 제압에 성공한 이후 개체들의 이동 경로를 따라 소독제로 대생물 정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정부와 협조하여 언론 통제 후 대민기억 소거를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019KO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019KOF가 각종 책들을 독서하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기록에 따르면 피부각질, 대식세포, 대뇌와 같은 인간의 신체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단은 019KO에게 기억 소거를 실시하였고,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하고 지구과학, 자동차 및 컴퓨터공학, 군사학을 포함 38개의 분야의 정보 제공은 절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2-1. 몇 년 전 D등급 인원이 군사학을 포함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었는데, 다행히도 정확하지도 않고 전문적이지도 않은 정보여서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해당 인원은 019KO의 영향력 범위 안에 들어가 사망하게 하였고, 019KO는 해당 정보에 관해 기억 소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019KOM과 019KOF는 각각 인간형 SCP 표준 격리실에 격리되며, 격리실 철문 밖에는 격리의 목적 및 외부인 통제 요령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1차 격리실과 2차 격리실은 5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2차 격리실은 가로 세로 15m 크기로 완벽한 방음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2차 격리실 밖으로는 완전 무장한 경비요원이 상주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생필품과 식량은 무인 원격 로봇에 의해 전달되며, 로봇의 표면에도 격리 절차가 세부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책임관리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게 관리 및 확인해야 할 것들은 격리실과 로봇에 새겨진 음각들이 지워지지는 않는지입니다. 네 번째, 격리가 실패했을 경우 타 SCP 및 동물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영향받은 무생물이나 인간의 경우 파괴 및 사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타 3호 실험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1차 격리실 내부로 동물, 인형, 총기, 폭탄류를 반입하려는 자는 계급과 등급 상관없이 즉시 사살해도 무관합니다. 다섯 번째,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019KO는 두 개체로 분류되며 각 개체마다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019KOM은 신장 145cm 40kg로 약 12세의 동양계 남성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 장비를 활용해 원격 인터뷰 결과 스스로를 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외형 특징으로는 더벅머리와 들창코, 주근깨가 특징이며 굉장히 악의적이고 잔인하지만 어리숙한 면이 있습니다. 영향력의 범주는 5m를 넘지 않지만 5m 안쪽으로는 거의 100% 영향 범주입니다. 019KOF는 신장 138cm 35kg로 철수와 마찬가지로 12세의 동양계 여성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자신을 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큰 눈과 갈색 포니테일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백옥같이 흰 피부가 특징입니다. 심리 상담 결과 매우 치밀하고 교활한 점이 드러났고,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 지적 호기심과 학구열이 굉장히 많으며 영향력 범주 내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1. 019KO 두 개체 모두 재단에 격리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어떤 육체적 성장은 없었으며, 정확한 측정을 위한 의학적 검사에 사용된 장비들은 모두 개체의 영향을 받아 기록할 수 없었으며 오로지 육안 관측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도는 또래의 일반 인간과 매우 유사하지만 보수적이고 낯선 이에게 극도의 경계심을 표출합니다. 아마 한동안은 개체들의 눈에 있게 자주 얼굴을 비춰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두 개체는 최대 5m 이내에서 본인들의 의지로 대상을 정하는데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상관없이 영향을 받은 대상은 사람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갖추며 인간과 대화 시도를 합니다. 지능은 인간과 유사한 수준이며 기본적으로 악의적인 태도를 취하며, 영향을 받은 대상이 파괴되거나 죽는다면 이목구비도 함께 사라져 자세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행히 019KO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최근 시에서 진행한 기억 소거가 완벽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체불명의 소년과 소녀가 눈,
코, 입이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다니며 시민들을 해치고 다닌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은 정부와 몇몇 대형 출판사와 협력하여 철수와 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등장인물들을 책에 실어 건전하고 거부감 없는 존재로 느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19KO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CP-075 책임관리자입니다. 모든 개체들에 있어서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가 배부되지만 한 번에 모든 개체들의 수칙을 숙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개체들의 안전수칙서를 순차적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이것은 여러분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개체들의 실험, 관리 등 접촉이 필요로 할 때 사전에 한 번 더 관리자 매뉴얼 안전수칙서를 읽고 진행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의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첫 번째, 일련번호 SCP-075, 이름 부식성 달팽이, 격리 등급 유클리드. SCP-075는 건조하지 않을 경우 현재 크기와 질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SCP-075는 뛰어올라 발의 모공에서 분비되는 고농도의 부식성 용액을 먹이에 묻히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1-1. 이때 분비되는 부식성 용액은 지구상의 어떤 물질보다 강한 부식성을 가지고 있으며 SCP-075의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 채취가 불가능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용액의 부식력을 견뎌낼 수 있는 물질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SCP-075는 가로 세로 높이 1m의 내 부식성 용기에 격리하고 동등한 내 부식성을 가진 보안실에 보관해둡니다. 실내의 습도는 항상 1%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조제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SCP-075가 격리되어 있는 보안실의 습도가 어떤 이유로라도 1%가 넘어간다면 모든 인원은 즉각 대피하고 습도가 허용 수준으로 감소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폐쇄합니다. 2-1. SCP-075의 격리실에 들어가는 모든 인원은 MOPP 4등급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입 실험뿐만 아니라 수용액을 이용하는 모든 실험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만약 그와 유사한 용액이 SCP-075와 접촉된다면 그 구역을 즉각 폐쇄하고 습도가 허용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해당 구역을 건조제로 채워야 합니다. 이때는 습도가 증가했을 때와는 다르게 해당 구역의 인원들은 대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SCP-075는 대형 달팽이와 비슷한 형태이며 길이 20cm, 폭 13cm로 손가락 6개가 난 손 또는 갈퀴손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와는 다르게 무게는 약 860kg 이상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SCP-075는 주변이 완전히 건조해진다면 휴면 상태로 들어가므로 건조제는 개체를 격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개체의 분비물을 채취하려는 시도는 기진의 4등급 인원 전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가받은 인원은 SCP-075에게 개체가 분비하는 분비액을 포함한 어떤 액상 용액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선행 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이 규칙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아직 수칙서를 수정하기 전이라서 수칙서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SCP-294를 이용하여 컵 한 잔분의 분비액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부식에 내성이 있는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SCP-294에서 나온 컵이 왜 부식성의 내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실험 또한 진행 중입니다. 위 수칙들을 지키지 않거나 미숙지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알리며
SCP-07호 담당자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